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 후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웬만한 대기업 차장급 월급을 벌었습니다. 세후 수익률은 무려 100%였으며 이때 저는 편지 몇 통과 전화 몇 번으로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경섭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공유지분 물건을 낙찰을 받고 무려 2개월 만에 매도한 물건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있는 상가주택으로 토지와 건물 지분이 모두 공매로 나왔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기 얼마 전에 다른 공유자가 종친회였던 물건을 잘 처리했던 곳이 창원이라 입찰 전부터 왠지 기분이 좋았던 물건입니다. 감정가가 이제 3,600만 원 정도였던 물건을 4회 유찰되어 2,18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5회차에 최저가 인근에 낙찰받았습니다. 감정가 대비 6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정도의 안전마진이 없다면 형식적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 투자를 할 때는 60% 이하로 떨어진 물건만 검색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110분의 26 지분씩 나왔으며 여기 보시면 전입세대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물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주택의 지분이 있다면 개인 명의 투자자의 경우는 명의 사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입찰이 쉽지 않겠지만 저는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법인 명의로 입찰을 했습니다. 주택이고 전입세대가 있기에 저는 조금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공매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요. 공매에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재산 명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살펴보면 전입세대주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유관계의 1층 상가는 상가로 계약을 했고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체납자가 거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층 부분은 사실 체납자가 거주 중이므로 전혀 권리 분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층 상가는 상가 임대차가 아니라 가게와 주거를 함께하면서 전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했으나 보증금이 500만 원밖에 되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 지분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에는 큰 이슈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을 찾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좀 살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요약본을 보시면 총 8명의 공유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중에 세 번째 위치한 남땡현님의 지분을 낙찰받은 것이었고요. 딱 봐도 형제 자매들의 지분이 얽혀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물건의 공유자들은 아버지 때부터 이 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형제자매들에게 상속이 되었으나 현재는 이 집에 장남이 거주하는 그런 전형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형제자매들 중에서 도와줄 사람이 한 명쯤은 반드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입찰을 결심했습니다. 이게 감정평가서에 나온 물건지 현황인데요. 여기 삼거리 시내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현재 가게로 이용 중이었고 2층은 주택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상당히 오래된 건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쌓여있는 잡동사니 이런 것들을 보면 입찰을 고려했던 분들은 아마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지만 저는 건물 상태가 아니라 그 땅의 가치를 좀 주목했습니다. 이 물건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도로와도 접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 주변 토지하고 합필 등을 한다면 개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최저가 인근의 금액으로 입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단독 낙찰이었습니다. 보시면 20만 원 정도 떡을 사 먹었는데 이 정도면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공매의 경우는 낙찰을 받았다고 그냥 좋아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물건은 특히나 형제자매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잊고 있었어요. 매각 허가 결정까지도 별다른 우선 매수는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제가 이렇게 매각 허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공유자들한테 매매 협의서를 보내서 잔금 납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간의 수고비 정도를 받고 끝내는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미납이 되고 유찰이 계속되다가 누군가 낙찰을 받았을 때 다른 공유자들은 우선 매수권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매 협의서에 제시한 날짜가 지나도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저는 바로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패턴대로 내용 증명을 보냈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안내했습니다.
소유자들이 좀 많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바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통해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가처분 신청하는 동시에 저는 부당이득 그리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장기 전인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거신 분은 공유자 중에 한 분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랫동안 경매계에 몸을 담고 계셔가지고 경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진작에 알았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금액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금전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께서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금액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서로 빠른 협상을 하자고 하시면서 금액을 팍팍 줄이셨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빠른 협상으로 엑시트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물건의 투자 결과를 좀 살펴보시자면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 후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웬만한 대기업 차장급 월급을 벌었습니다. 세후 수익률은 무려 132%였으며 이때 저는 편지 몇 통과 전화 몇 번으로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물건을 진행하면서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물건 검색, 임장 등등 모두 인터넷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배워두면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앞으로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한 번만 읽으면 공유지분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저의 노하우가 담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경선배였습니다.